한국이 이렇게 다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처음엔 신기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는데 이젠 제 생각과 삶의 태도까지 바뀌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유학생 샤오팅이에요. 상하이에서 대학을 다니던 중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사실 한국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어릴 적부터 드라마와 케이팝을 즐겨봤고 친구들과 한국 음식점에 가서 삼겹살도 자주 먹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한국에 와보니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어요. 제가 한국에 도착한 첫날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디디자마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공항의 깔끔함은 물론이고 사람들이 길을 안내받기 위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는 모습에 감탄했죠. 중국의 대도시 공항도 크고 현대적이지만 가끔 사람들 사이에 작은 혼란이 생기곤 해요. 공항을 빠져나오면서도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전철은 깨끗했고 차 안에는 쓰레기가 전혀 없었어요. 게다가 승객들이 소란스럽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상하이 지하철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있긴 하지만 그곳에서는 사람들끼리 큰 소리로 대화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예의에 어긋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조용히 풍경을 보며 주변을 관찰하기로 했죠. 서울역에 도착한 후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경험했어요. 다국어로 된 표지판과 직관적인 안내 시스템 덕분에 길을 헤매지 않고 쉽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특히 카드를 한번 찍으면 지하철과 버스를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는 한국의 교통카드 시스템은 정말 신기했어요. 중국에서도 QR로 결제가 가능하긴 하지만 한국처럼 모든 교통수단에서 일관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거든요. 기숙사에 도착한 후 저는 한국 생활의 새로운 면들을 점점 더 많이 발견하게 되었어요. 기숙사 직원들은 아주 친절했고 처음 만난 룸메이트도 따뜻하게 저를 맞아줬어요. 그녀는 한국의 생활 방식과 규칙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줬는데 예를 들어 공용 공간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깨끗하게 청소해야 하고 밤 10시 이후에는 큰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점 등등이었어요. 이런 세세한 규칙들은 처음엔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며칠 뒤 저는 기숙사 근처를 돌아다니며 한국의 거리를 직접 경험하기로 했어요. 거리에는 쓰레기통이 거의 없었지만 길거리는 정말 깨끗했어요. 상하이에서도 대도시 중심부는 비교적 깨끗한 편이지만 외곽 지역으로 갈수록 쓰레기가 널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이 나라의 시민의식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또 하나 놀라웠던 점은 생활의 편리함이었어요. 편의점에서는 거의 모든 것을 살 수 있었고 24시간 영업이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편의점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간단히 식사를 하거나 물건을 택배로 보낼 수 있는 다목적 공간 같았어요. 반면 중국의 편의점은 주로 간단한 물건을 구입하는 데 그치고 그렇게 다양한 기능을 하지는 않아요. 인터넷 환경도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와이파이는 지하철 안에서도 잘 터졌고 인터넷 속도는 정말 빠르더라고요. 상하이에서도 인터넷은 빠르지만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불편함을 느꼈던 적이 많아요. 한국에서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자유로워서 정말 부러웠어요. 한국에서의 첫 주 동안 저는 일상 속에서 많은 차이를 경험했어요.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경험들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익숙지 않은 것들 때문에 조금 긴장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대부분 겉으로는 차분하고 조용하게 행동하는 편인데 처음엔 이런 모습이 약간 거리감 있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행동이 단순히 무뚝뚝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배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작은 문화 차이들은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상하이에 있을 때는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었지만 한국에서는 저도 모르게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이곳 사람들은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작은 배려를 실천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첫인상은 저에게 놀라움과 새로운 깨달음을 안겨줬어요.
물론 아직 많은 것을 더 알아가야겠지만 이 나라의 첫 이미지는 분명 제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한국에 조금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았어요. 샤오팅은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하며 자신만의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기숙사 식당에서 제공되는 한식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처음엔 김치의 강한 맛에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매운맛에 중독되기 시작했습니다. 샤오팅은 친구들과 함께 김치찌개를 먹으며 이제 한국 사람 다 됐나 봐 라고 웃으며 말하곤 했죠. 하지만 음식 문화는 단순히 입맛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샤오팅은 한국 음식이 가진 독특한 정서, 특히 함께 나눠 먹는 문화가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는 느낌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샤오팅은 학교 생활에도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수업 방식이 생소하게 느껴졌지만 곧 흥미를 느꼈습니다. 상하이에서는 주로 이론 중심의 강의가 많았고 교수와 학생 간의 소통이 제한적이었어요. 반면 한국에서는 토론과 실습을 중시하며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모습이 무척 신선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다른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첫 발표를 마치고 친구들로부터 정말 잘했어 라는 응원을 받았을 때는 자신감이 크게 늘었어요. 수업 외에도 캠퍼스 내에서 다양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면서 샤오팅은 한국 대학 문화를 더욱 깊이 체험했습니다. 특히 한식 요리 동아리에 가입해 직접 불고기와 전을 만드는 경험은 잊지 못할 기억이 되었어요. 그녀는 한국 음식은 단순히 맛있고 영양가 있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다른 한국 학생들과의 관계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샤오팅에게 한국의 속담과 일상 속 예절을 알려주며 마치 가족처럼 챙겨줬습니다. 그러나 샤오팅이 한국 생활을 하며 깨달은 것은 단순히 음식이나 캠퍼스 문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과 중국의 생활 태도와 사회적 분위기의 차이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샤오팅은 한국 사람들이 일상 속 작은 부분까지도 신경 쓰는 태도에 크게 놀랐습니다. 예를 들어 상하이에서는 커피를 주문하면 대개 간단히 컵에 담아주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커피 위에 라떼아트를 만들어주며 작은 미소를 전하는 바리스타를 쉽게 볼 수 있었어요. 이처럼 작은 서비스 속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고객을 배려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한국 사람들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대화하는 모습에도 감탄했습니다. 수업이나 모임에서 의견이 다를 때에도 상대를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가는 태도는 상하이에서 경험했던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중국에서는 때때로 열띤 토론이 감정적인 대립으로 이어지곤 했는데 한국에서는 대화 속에서도 조화를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롭고 편안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샤오팅은 몇몇 상황에서 한국 문화가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과 밥을 먹으러 갔을 때 밥을 먹기 전 고개를 숙이며 짧게나마 잘 먹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샤오팅은 이런 예절이 멋지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한국 문화에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약간의 부끄러움도 느꼈습니다. 또 다른 경험은 한국의 공공장소에서 발생했습니다. 샤오팅은 상하이에서는 익숙했던 방식대로 지하철에서 친구와 큰 소리로 대화했는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곧바로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순간 당황했고 그제야 한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후 샤오팅은 스스로 목소리를 낮추고 주변 환경에 더욱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샤오팅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점점 변해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상하이에서는 효율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급하게 움직이고 작은 실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녀가 이제는 주변을 배려하며 더 여유롭게 살아가려는 태도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배운 이런 태도들이 앞으로 내 삶에 큰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샤오팅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학기가 끝나갈 무렵 그녀는 더 많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다는 열망을 갖게 되었고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전통시장 탐방을 계획했습니다.
이 경험은 샤오팅에게 또 다른 놀라움을 선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샤오팅은 전통시장 탐방을 앞두고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를 체험하며 또 어떤 차이와 배움을 얻을 수 있을지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전통시장에 도착했을 때 샤오팅은 시장의 활기찬 분위기에 매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생동감 넘치는 곳이 있다니. 가게 주인들이 큰 소리로 손님들을 부르고 상인들과 고객들이 유쾌하게 흥정을 하는 모습은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 간의 정과 따뜻함이 오가는 특별한 장소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샤오팅은 특히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맛보며 그 속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떡볶이, 호떡, 순대 등 다양한 음식을 맛보면서 그 음식들이 가진 역사와 이야기를 한국 친구들에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음식은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끝나고 자주 먹던 간식이야라는 친구의 설명은 샤오팅에게 음식이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사람들의 추억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전통시장에서 작은 상점 주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상인은 그녀가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라는 것을 알고는 반갑게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중국에서 온 손님들이 떡볶이를 참 좋아해요. 매콤한 게 입맛에 맞나 봐요. 라는 상인의 따뜻한 말에 샤오팅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순간 그녀는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에게도 친절함과 관심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녀는 또 하나의 도전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제 시선이 흔들렸어요. 샤오팅은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고 느꼈습니다. 한국 음식, 사람들의 따뜻함, 그리고 캠퍼스 생활은 그녀에게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이 단지 장밋빛 경험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캠퍼스 근처의 작은 분식집에서 점심을 먹으려던 날이었습니다. 떡볶이와 김밥을 좋아하게 된 샤오팅은 그날도 같은 메뉴를 주문하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음식이 나오고 맛있게 먹고 있는데 문득 주인 아주머니가 샤오팅을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몇 번이나 아주머니의 시선이 느껴지자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샤오팅은 순간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별로 개의치 않을 수도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매너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그녀는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혹시 음식을 먹는 방식이 잘못됐나 싶어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도 한번 확인하고 휴대폰 사용이 너무 눈에 띄었나 싶어 서둘러 화면을 껐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샤오팅은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주머니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아가씨. 그냥 외국인이 매운 떡볶이를 잘 먹나 싶어서 봤어. 미안해. 괜히 신경 쓰이게 했구나. 샤오팅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그런 거였군요. 저는 이제 떡볶이 엄청 잘 먹어요. 라고 대답하며 두 사람은 웃음을 나눴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샤오팅은 한국에서 느끼는 작은 오해들이 때로는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을 때 모두가 웃으며 공감하는 모습을 보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국에서는 외국인을 보면 종종 호기심이나 걱정에서 나오는 시선이 있어. 그걸 무례하다고 오해하지 않아도 돼. 친구의 설명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 뒤에 담긴 관심과 배려를 이해한 후로는 샤오팅은 더 이상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후 샤오팅은 다른 경험 속에서도 문화적 차이를 배우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한국 친구와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시장에서 그녀는 떡을 먹어보라는 상인의 권유에 따라 떡 한 조각을 손에 들고 먹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조용히 말했습니다. 샤오팅, 이건 조상님께 올리는 떡이야. 먹으면 안 돼. 샤오팅은 순간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한국의 제사 문화에 대해 몰랐던 그녀는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상인은 괜찮다며 미소 지었습니다. 외국인이라 잘 모를 수도 있지. 배워가면 돼.
그 상인의 한마디는 샤오팅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 주었고, 그녀는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의 전통과 예절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샤오팅은 또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숙사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공동 청소를 할 때였습니다. 샤오팅은 중국에서는 청소가 개인의 책임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 처음엔 모두가 함께 청소해야 한다는 점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도우며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도 점차 그 분위기에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청소 시간에 늦었는데 다른 학생들이 먼저 시작하고 기다려준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한국의 공동체 정신이구나. 그녀는 이 경험을 통해 한국에서 배운 협력과 배려가 자신의 고향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샤오팅은 한국에서의 생활이 자신을 점점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중국에서 익숙한 방식만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도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더 배려심 있고 유연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새로운 문화를 배운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었어요. 샤오팅은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자신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한국의 일상은 단순히 새로웠을 뿐 아니라 그녀의 가치관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문화적 차이를 관찰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면 이제는 그 안에 담긴 철학과 생활 방식을 내면화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샤오팅이 가장 먼저 배운 것은 삶의 작은 순간에서 행복을 찾는 법이었습니다. 상하이에서의 삶은 빠르게 돌아가고 목표 지향적이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했고 항상 더 빨리, 더 높이를 외치는 환경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한국에서의 일상은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다가왔습니다. 한강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며 바람을 느끼는 사람들, 가벼운 옷차림으로 강변을 따라 산책하는 가족들, 그리고 소박한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행복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평범함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번 캠퍼스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우연히 사장님이 계절 한정 메뉴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커피 위에 정성스럽게 그려진 꽃 모양 라떼아트를 본 순간 그녀는 이렇게 작은 디테일 하나에도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지 느꼈습니다. 상하이에서는 바쁜 일상에 쫓겨 이런 작은 아름다움을 볼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특별함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바로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겠어요. 샤오팅은 이 작은 경험들이 모여 자신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상하이로 돌아가더라도 작은 순간의 행복을 찾는 법을 잊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샤오팅은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졌던 한국의 규칙과 예절이 이제는 그녀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던 밥 먹기 전에 꼭 하는 인사인 잘 먹겠습니다라는 말이 이제는 그녀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한국 친구들이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어봐라며 초대했을 때 식탁에서 함께 웃고 대화하며 나눴던 시간들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에서는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시간이더라고요. 상하이에서도 이런 문화를 더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또한 한국의 공동체 문화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기숙사에서 청소를 함께하며 협력의 가치를 깨닫게 된 경험은 그녀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함께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샤오팅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처음으로 강단에 서서 한국 친구들과 토론을 나누던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발표를 할 때 너무 긴장해서 실수를 많이 했지만 친구들이 정말 잘했어 라며 격려해 주었어요. 그 순간부터 저 자신을 믿고 용기를 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녀는 상하이에서 항상 나만의 방식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관점과 문화를 수용하는 법을 배웠고, 이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실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샤오팅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배려와 협력의 문화를 상하이에서도 전파하고 싶어요. 사람들 간의 따뜻한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몸소 경험했으니까요. 그녀는 특히 두 나라의 공통점을 살려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다는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는 단순히 극복해야 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샤오팅은 떠나는 날, 한국 친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정말 행복했어요.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을게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기 전, 그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거야. 샤오팅은 비행기가 이륙하며 점점 작아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끝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향한 시작이었어요. 샤오팅의 이야기는 한국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된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낯선 환경에서 도전하고 배우는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샤오팅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다음에도 더 많은 흥미로운 스토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힘이 됩니다.